대상관계의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2장 자기. 정신분석학 문헌에서 우리는 자기, 더 셀프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학술지는 한호 전체를 이 주제에 할애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심리학이라는 불리는 대상관계 이론의 한 분파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바람, 숨, 그늘, 그림자, 영혼, 마음, 우주적 자기, 초월적인 유일체, 하나,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게 하는 것, 영적인 실체, 선과 악의 소재지, 초월적 동인 등을 의미해 왔습니다. 좀 더 일상적으로는 자기는 신체, 끊임없이 유동적인 지각의 덩어리, 사람과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단어는 정신주의 대 물질주의, 심신이원론 대 심신이론론의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바로 그 자기, 즉 한 개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나 발달적으로 자기라는 개념은 대상이라는 개념에 뒤처집니다. 아기는 어머니에게서 분리된 개체로 자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발달시키기 전에 어머니를 타인과 구별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머니와 타인 간의 구별이 자기와 어머니의 구별보다 앞서 이루어집니다. 즉, 대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자기를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는 능력에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라는 개념 이해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저자가 자기를 어떤 정신적 표상, 즉 어떤 생각이나 느낌 혹은 환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합니다. 대상과 마찬가지로 이 표상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상과는 다르게 이런 생각이나 느낌 혹은 환상은 근원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자신이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자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적 자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표상은 사적인 것이지만 감정은 감정과 같은 다른 사적인 경험처럼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무렵 2살인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도 위로 그들 앞에 뻗어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 그림자야. 그리고 저건 아빠 그림자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에 태웠습니다. 남자아이는 그들의 그림자에 생긴 변화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 그림자 위에 있는 저게 뭐지?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야. 아이가 깔깔대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반복해서 그건 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자기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자기 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얘기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야 라는 경험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BG는 30세 남성인데 그의 생각과 계획, 종교가 너무 급격히 변해 그는 삶을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갖자마자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이단 종교 집단에 들어갔고 자신이 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자신이 멀리서 생물적인 힘의 작용을 지켜보는 객관적인 과학자라고 느꼈습니다. 수개월간의 심리치료를 받은 후 그는 그의 심각한 자기 혼란은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그가 편안하고 흥미있어하는 태도로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극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줄에는 세상의 모든 부류와 연령대의 사람이 있었고 남녀가 다 있었어요. 마치 마술처럼 문이 열리더니 바로 내가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줄에 서 있었을 때, 아니 내 말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는 나에게 곧장 걸어갔어요. 내가 나에게 좀 더 가까워졌을 때 나를 알아보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내 안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환자가 이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치료자는 유아가 거울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생후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비쥐는 그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상이 사라질 때까지 거울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상 이미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쥐는 발달 초기 자기 경험의 재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이 바로 자기입니다. 어느 보험회사 중역이 친구를 방문해서 회사 경영상의 세세한 일에서 휴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여성이 그녀의 5층 스튜디오 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넓고 조명이 멋진 작업 공간이 그의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대하고 대담한 그림들이 벽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검정색 문양이 흰색과 회색으로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역동적이면서도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은 검정색에 변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검정색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작업해야 하는 전부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 짓는 얼굴은 그녀가 이전에 우울했거나 우울할 수 있었다고 그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그림은 자기나 자기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캔버스와 물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도 자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과 말은 그녀의 내적 자기 표상에 관해 어떤 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런 내적 이미지가 자기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그녀는 현재는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한때 우울했던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반드시 시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미지는 또한 깊은 근육 감각과 관련된 근운동 감각이기도 합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한 젊은 남성이 지상 9m 높이의 다이빙대 위에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위로 뛰어오르더니 창 자세로 몸을 접고 떨어질 때 한 바퀴 반을 돌고 몸을 펴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발목 주위에 물거품이 거의 일지 않았습니다. 이 다이버는 스스로 의식하지는 않지만 세심하게 조율된 자각에 의지했습니다. 그가 공중을 가로지르며 떨어질 때 균형 잡힌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통제를 유지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선회할 때 근운동 감각적으로 시 공간에서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이 자기입니다. 20년 전 나는 로마의 스페인 계단 부근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돈은 없었지만 기타를 갖고 있었죠. 그가 블루스를 연주하며 쓸쓸한 유행가를 부르자 한 무리의 사람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슬프고 절망적인 넋두리가 멜로디와 리듬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의 음악은 구슬픈 자기 연민의 말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인내와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소리가 그의 자기는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그의 자기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기분, 절망과 뒤섞인 슬픔, 멜로디와 연결된 리듬에 대한 그의 감각은 그의 내적인 자기 감각, 최소한 자신의 일면을 반영했습니다. 줄을 퉁기는 그의 손놀림이 너무나도 빨라 하나하나 모두 인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각각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어떤 소리와 음조, 리듬이 각각의 움직임과 연결되고 어떤 단어와 의미와 분위기가 이를 한데 엮어내는지를 정확하게 감지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적어도 자기의 어떤 측면들의 내적인 통합을 반영했습니다. 자기는 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을 가리킵니다. 이 책에서 대상은 때로는 외적인 사람, 장소 혹은 사물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적인 이미지를 뜻하는 반면에 자기는 항상 내적인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용법에 따르면 외부 관찰자에 의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한 개인입니다. 자기는 사적인 것입니다.